자, 저는 요 527번을 좀 보고, 그 다음에 500 몇 번이냐? 35번? 아유, 저 이것도 보고 좀 해볼게요. 자, 517번 좀 보시면 얘가 정사면체가 있고요. P가 A점에서 출발해서 D로 가는데 얘가 꼭지점을 2번 이상 같은 곳을 지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직접 세야 돼. 원래는 직접 세야 되는 건데 세지 않는 거. 자, A에서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온갖 군데로 다 갈 수 있어.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고 D로 갈 수도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D로 도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도착을 한 거야. 한 번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A에서 B로 갔어. 그러면 어디로도 갈 수 있어? C. 네. 혹은 A. D로도 갈 수 있지. 이렇게. A는 안 돼요. A도 안 되지. 거꾸로 돌아갈 수도 없고. D점은 네. 이건 되죠. 자, 그 다음에 C에서 D로도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도착. 아, 그냥 이렇게 풀어서 그냥 하면 되구나. 네, 훨씬 쉽습니다. 자, 여기 A에서 C로 갔어. C에서는 B로도 갈 수 있고 D로도 갈 수 있겠지. 그럼 D로 가면 완성이 되는 거고, 자,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다시 D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총 몇 가지가 경우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거나 이러진 않은데 직접 우리가 그려보고서 막 이렇게 헤아리려면 너무 헷갈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수용도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35번을 조금 보고 가실게요. 문제를 좀 읽으시오. B에서 C로 연결을 한대요. 자,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한대. 그래서 A에서 D로 가는 경우가 32가지가 되도록 한다. 추가해야 되는 길의 개수가 몇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A에서 D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D로 가려면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됐죠? 근데 어떤 경우 또 있죠? A에서 B로 갔다가 그치 C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를 새로 신설을 하겠다라는 거지. A에서 A, C, D도 있잖아. 네, 그죠? 그다음에 A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C로 갔다가 A, C, D도 그래요. D로 갔다, 그치? 그래서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신설하겠다는 거지 지금. 그러면 일단 가지수를 좀 세볼까요? 가지수를. 자, 우리 세면 A에서 B로 간데 몇 가지? 3가지. B에서 D로 간데 2가지. 그래서 얘는 6가지 경우가 있죠. 6가지. 자, 여기 B에서 C로 가는 경우에 요걸 X개라고 하시면 A에서 B로 갔어. 3가지. B에서 C로 갔어. X가지. C에서 D로 갔어. 2가지. 그래서 6X가지가 있죠. A에서 C로 갔어. 1가지. C에서 D로 갔어. 2가지 있으니까 여기서는 2가지가 있죠. A에서 C로 갔어. 1가지. C에서 B로 갔어. X가지. B에서 D로 갔어. 2가지. 그래서 다 곱하면 2X가지가 있죠. 그러면 조르륵 더하시면 8X 플러스 8 이건데 이게 32가지가 되도록 하는 그 X값을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X는 3가지 라고 하시면 되겠죠. 3개의 길을 추가하면 돼요. 다이렉트로 가는 길을 라고 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천천히 세시면 되는 거라서 한 번만 더 해보시지요. 순열 갈게요. 순열. 네, 순열 조금만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니요, P예요. 네. 자, 그건 느낌표인데. 그건 언제 나와요? 이제요. 아, 지금 나와요? 네. 우리 여기 있는 순열 같은 경우는 순열은 사실 경우의 수야. 근데 그 경우의 수에서 좀 특이한 규칙을 추가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10단원에서 나오는 순열이고 11단원에서 나오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순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시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 막 구술이 5가지가 있고 구술이 10가지가 있어. 그러면 얘를 순서대로 3개를 뽑았다. 라든지
얘를 순서대로 5개 다 뽑아서 나열을 한다라는 요 순서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너무 빡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 혹은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얘네가 전부 다 섞여서 나와. 그게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것들이지.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세셔야 되는 것도 있고 어느 때는 요 순열을 이용해서 어느 때는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서 이거를 잘 구별을 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좀 짜증나는 거지. 자, 순열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순열은 문제 자체는 쉬워요. 지금 내용도 얼마 없거든요. 얼마 없는데 얘가 어떤 게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뒤에 쭉 넘어가셔서 요 순열이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얘가 밑으로 쭉 내려서 중심 개념을 볼까요? 중심 개념.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열로 나열하는 것을 저희는 순열이라고 한다. 자, 일열로 나열한다. 얘가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겠다라고 해서 npr이라고 읽고 이렇게 씁니다. 우리 p는 퍼뮤테이션에 있는 요 p를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걸 그냥 기호화시킨 거에 불과해요. 자, 만약에 우리가 4명이 있어.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야. 4명에서 2명을 뽑아서 줄을 세울 거야. 4, 3. 네. 자, 이렇게 2칸이 있어. 맞아요. 2칸이 있어. 그러면 맨 앞에 누구 중에 하나 뽑을 거야? 4명 중에 하나를 세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 3명 중에 1명을 세울 거잖아. 나머지 2명 버릴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3 곱의 법칙 이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거는 우리 충분히 했었다고.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겠다고?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P 줄 세울 거야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 4명 중에서 2명. 그래서 4에서 뒤로 2개만큼 가면 돼요. 4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요걸 5명 중에서 5명을 몽땅 줄을 세우겠대. 5명 중에서 5명을 몽땅 줄을 세우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5칸이 있는데 여기서 차례대로 줄을 세우겠다라는 거니까 얘는 5, 얘는 4, 얘는 3, 얘는 2, 얘는 1이라고 하셔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셔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5P5라고 계산을 하시는 거지요. 됐죠? 5개 중에서 5개를 다 나열해서 줄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자, 이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MPR이 이렇게 되는 거야까지는 저희는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N개 중에서 이렇게 R개를 뽑아서 이렇게 나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는 R개야. R개인데 얘가 N-0, N-1, N-2 쭉 해서 N-R까지 가는 게 아니라 N-R 플러스 1까지 그 전항까지 이렇게 더 가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이렇게 곱해서 나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되나요? 됐나요? 네.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 맨 밑에 있는 문제 1번 볼까요? 자, 3P2요.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니까 몇 가지? 3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8개 중에 1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얘는 8가지. 자, 여기는 6개 중에서 6개를 줄 세워서 하는 거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시면 되겠지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숫자는 헷갈리지 않게끔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P는 퍼뮤테이션, 순열, 줄 세우기일 거니까 끝까지 하나씩 곱해져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퍼뮤테이션이 순열이에요. 네, 퍼뮤테이션이 순열이란 뜻이에요. 그냥. 영어 어렵네. 네, 영어만 어렵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했었던 그 6P6 같은 경우는 6에서부터 1까지 계속 곱해져 나간대. 그래, 쓸 수 있어. 어차피 숫자 6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100P100이야.
막 200p, 200이야. 이거를 다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아, 할 수야 있지. 할 수야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언제 다 쓰겠어? 점점점 이렇게 쓰는 것도 이렇게 한계가 있고 해서, 이거를 계승, 팩토리얼로 나타내겠다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얘가, 아까 6p6 같은 경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6 느낌표 이렇게 수학 귀신에서 6광이라고 하시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우리 계승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요? 계승에 대해서. 자,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된대요. 이렇게 표시가 된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지금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외울 거고요. 어차피 수능 공부할 때 이거는 추가로 계속 할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일단 보시고. 자, 밑에 있는 거 볼게요. NPN이요. NPN은 그냥 n에서 n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n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거고 n에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해져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0 팩토리얼 이거는 정의가 된 거야. 이건 외우세요. 얘는 1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1 팩토리얼 누굽니까? 얘는 1이에요. 2 팩토리얼 누굽니까? 2예요. 2 곱하기 1이니까 3 팩토리얼부터는 곱해줘야겠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6, 이렇게 6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어. 근데 0 팩토리얼은 아예 없다 이게 아니라 얘는 정의가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외워주세요. n, p, 0. 자, 이거는 뭐냐면 n개 중에서 0개를 뽑았어. 아무것도 안 뽑아서 줄 세우겠다는 거니까 안 뽑은 그 자체 1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안 뽑은 그 자체 1. 근데 이거 안 뽑았어. 0개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뽑은 그 자체야.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개념 4번으로 후딱후딱 넘어갈게요. 개념 3 마지막인데요. 여기서 우리 주의할 것들만 조금만 보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 개념 4번 보시면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은 순열이래요. 자, 사실 이웃한다라는 것들을 언제 배웠었지? 중학교 때 했었어요. 중학교 때 했었어. 네. 근데 여기서 더 빡칩니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세울 때 왜 이렇게 여학생들끼리 남학생들끼리 이렇게 이웃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멋대로 쓰면 될 것이 너무 빡칩니다. 왜 이웃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너희만 빡치는 거 아니야. 문제 보고서. 나도 빡쳐. 왜 이렇게? 자, 여학생 2명을 이웃시킬 거야. 그 다음에 남학생은 당연히 어딘가에 띵띵띵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이웃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얘를 한 묶음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한 사람처럼 처리해서 4명을 이웃해서 줄 세우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줄 세우는 거니까 그냥 4개를 다 뽑아서 이렇게 뚜루룩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 와중에 여학생끼리 자리를 바꾸시는 경우가 있겠잖아요. 그러면 둘이서 자리 바꾸는 거니까 2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사실 이 5팩토리얼까지는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숫자를. 그래서 3팩토리얼은 아까 6이라고 했었고 4팩토리얼은 24고 5팩토리얼은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120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24 곱하기 2에서 48개가 있어요 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와중에 남학생끼리 이웃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학생끼리 이웃하면 이 남학생을 이렇게 해주시고 네, 여기 한 명 여기 여자는 이웃하지 않아. 여자는 이웃할지 않을지 몰라. 그래서 여학생, 남학생끼리는 이렇게 이웃한데 그러면 1명, 2명, 3명. 3팩 곱하기 그치. 남학생 중에서도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3팩토리얼 해서 6, 6에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야 돼요 라고 하셔야 되는 거지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쉬워. 이웃한다 이거는 그냥 묶어줘서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고 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웃하지 않는다. 자, 개빡치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면 우리 중학교 때는 어떤 짓을 했었냐면 전체에서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뺐었어. 맞아요? 네, 그래서 전체의 경우는 5명은 초로록 줄 세우는 경우 5팩토리얼 120까지였고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아까 몇 가지였냐? 여 하나, 둘, 셋, 넷 여학생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그래서 48가지였었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가
72가지의 이런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이제부터는 지양하시죠. 이거는 별로야. 얘는 별로야. 별로라서 우리 어떤 짓을 이제부터 할 거냐면,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남학생을 일단 줄 세워. 남학생을 이렇게 줄 세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 여학생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되죠. 여학생을 어디다가 세울 거라고?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자, 일단 저는 남학생 세울 거잖아요. 그죠? 남학생을 세웠어.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학생 어디다 세울 거냐면 여기 4군데 중에 몇 개? 2개를 뽑아서 줄 세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4 곱하기 3일 거니까 얘가 4, 9, 뭐야? 아, 얘 6이지? 이렇게 해서 똑같이 72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맞아요?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좀 많을 때야.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야. 자, 만약에 남학생이 4명이 있어. 그 다음에 여학생이 3명이 있다? 그러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고 싶대.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것도 그러면 그냥 전체에서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여학생끼리 이웃한다는 얘기는 뭐지? 3명이 뭉쳐 다닌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느 경우도 포함해? 둘, 하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포함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우리는 제외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제외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둘일 때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방법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하긴 하고 더 간단하기는 해요. 빠르기도 하고. 근데 여기 3명 이상이 나와서 얘네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아까 했었던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남학생을 세울 거야. 남학생을 4명을 띠리리링 세울 거야. 남학생 세운 경우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여학생을 어디다가 세울 거야? 여기 사이사이에 세워야지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빈자리가 5개 있는데 여기서 줄 세워야 돼. 누구를? 여학생 3명을 줄 세울 거야 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하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됐죠? 얘가 여학생이 다 구별이 되잖아. 다 구별이 되니까 얘는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야. 순서 있게.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라고. 됐죠? 근데 나중에 우리 뒷단원에서는 뭘 할 거냐면 이 남학생 사이사이에 의자를 넣는, 구별이 안 되는 의자를 넣는 방법도 할 거고 기타 등등을 할 거야. 그래서 이 경우의 수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 여학생을 넣느냐 아니면 의자를 넣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구별이 된다,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좀 보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어서 이 순열이 어떻게 돼 있는지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조합까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었던 좀 덜 푼 유형들 있잖아요. 앞에 있었던 덜 푼 유형들을 내일까지 좀 풀어오시면 돼요. 내일은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경우의 수에 대한 심화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심화 문제. 그죠? 갑시다.